안녕하세요. 전문가 이동근입니다. 오늘은 200만원대 추천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장에 가면은 200만원대로 차량을 구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리고 예산대가 좀 작기 때문에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괜히 좀 저렴한 차를 구입하러 가시다 보니까 뭐 또 눈치도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차를 구입하시던 간에 손님이기 때문에 그 누려야 될 건 확실히 누리고, 오히려 저렴한 차들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를 꼼꼼하게 하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200만원 추천 중고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를 사게 되면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차 살 돈만 있다고 딱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사시게 되면은 우선 보험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취등록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세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유지비 안에는 뭐 타이어 교체, 오일 교환 이런 정비 요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름, 주유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도로를 이렇게 다니시면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만 있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추가적인 비용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를 구입할 때는 자, 차량 비용이 들어갈 거고, 매매 상사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매도비 또는 관리비라는 내용으로 추가 금액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딜러 수수료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이전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인으로 구입하시는 것보다 매도비라든지 딜러 수수료 이런 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만원대 중고차 구입하려고 보시면은 매장을 돌아다니면은 차가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출. 현대기아 차들은 수출 나가는 차종이 많은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TG, NF 소나타, 로체 뭐 이런 것들이, 아반떼, HD 이런 차들이 다 수출이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고차에서 매입을 해서 200만원대에 팔아야 되는데 수출 금액이 100만원 중반 이 정도까지 나오는 차들은 거진 다 수출로 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차가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부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 거래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같은 딜러들이 매장에 차를 이렇게 입고를 하게 되면은 뭐 사무실에 내는 주차비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대 비용들이 또 몇십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 폐차비가 한 70, 80 이렇게 되는 것들도 많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언저리로 형성되는 폐차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 비용, 수출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거래가 되다 보니까 요 200만 원 중후반대가 아닌 이상에는 결국 폐차나 이제 수출 이쪽으로 다 빠지다 보니까 차가 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200만원짜리 사야 되는데 어떤 차를 사야 될까요? 우선은 자, 200만원짜리 샀는데 수리비 100만원 들어간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 작게 들어가는 차들을 구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젤차 SUV는 구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디젤차 같은 경우는 지금 운행 제한이 다들 걸리기 때문에, DPF 없는 차량은 운행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차들은 구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구입을 하시더라도 DPF 달려있는 차들, 밖에 나와서 싸제로 단 차들이 있습니다. 지원받아서 그런 차들 체크를 하셔서 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데 2년 이상만 타면 된다는 생각으로 좀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차를 타서 뭐 당연히 더 오래 탈 수도 있지만은 2년 정도를 보고 구입을 하신다면 2년 정도 타고 폐차를 해서 뭐 50만원에서 80만원 받는다 하시더라도 매달 1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차를 타시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디자인을 선택을 할 때는 사고 디자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처음부터 나와서 뒤에 후기형까지 해서 디자인이 크게 안 바뀐 차들, 이런 차를 구입을 하시면은 오래된 느낌도 안 나고 차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팁을 드리자면, 꼭 차를 사셔서 오래된 차를 사시더라도 오래된 차를 사셔서 번호판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번호판은 웬만하면 오래된 차들일수록 옛날 번호판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옛날 번호판을 썼고 지금은 최신 번호판을 쓰는데, 옛날 차에 최신 번호판이 달려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저 사람 중고차 구입을 했구나, 요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차에는 옛날 번호판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차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경차입니다. 저는 한 200만원대에서 차를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결국 경차나 준준형 안에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차 준준형이 넘어가게 돼버리면은 수리비가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좀 저렴하게 드는 경차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경차 안에서는
7년, 8년, 이렇게 9년 이때 나왔던 뉴모닝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제일 적합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을 하실 때 시운전 하체 확인 기본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게 뉴모닝 같은 경우는 누유 확인을 좀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 이데나 그쪽으로 누유가 많기 때문에 엔진과 미션이 붙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요. 이 리데나 작업 같은 경우는 항상 말하지만은 대부분이 공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임에서 대부분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구입을 하실 때 하체를 점검을 꼼꼼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인데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는 큰 고장이 없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쉐보레 차량들에서 일어나는 냉각수통 꼭 확인해야 되고요. 냉각수 깨짐이거나 그다음에 오일이 섞이는 현상이 쉐보레 차들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냉각수통이 누렇다. 그 다음에 가서 봤을 때 오일이 좀 섞인 부분 같은 게 보입니다. 눈으로 보면. 그런 차들 하시면 안 되고, 냉각수통이 잘 깨집니다. 그래서 냉각수통 깨진 게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어 실린더 고착이 좀 많이 됩니다. 요건 시운전 하시면은 티가 나기 때문에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경차들은 이 벨트 부분이 또 소리가 끼륵끼륵끼륵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게 되면은 요거는 비용이 한 10만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5만원에서 10만원밖에 안 합니다. 벨트만 교체하게 되면은. 그래서 요거는 딜러들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좀 교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준준형 차량입니다. 준준형 차량은 뭐 아반떼급 1600cc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라세티 프리미어, 젠트라,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SM3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아반떼, HD, 포르테 이런 차들은 다 수출이 나가기 때문에 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라세티 프리미어, 젠트라, SM3 정도가 확인이 되는데 미션 상태 확인하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냉각수통 확인해야 됩니다. 냉각수 깨졌거나 오일 섞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고요. 미션 같은 경우는 보령, 유명하죠. 보령 미션인 것만 좀 체크를 하시고 보령 미션이더라도 괜찮은 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션 상태 잘 체크하셔가지고 시운전 충분히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중형차입니다. 중형차까지는 좀 잘 추천을 안 드리는데 그래도 중형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SM5 임프레션이나 로체 이쪽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SM 인프 같은 경우는 명차라고 나올 정도로 참 장고장 없고 그런 차인데 파워 쪽에서 고압 조합에서 누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로체 같은 경우는 NF 소나타랑 비슷한데 엔진 노킹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 노킹음을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런 소리 좀 잘 확인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대형 차들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추천을 안 드리고요. SUV 중에서는 카렌스 정도 말고는, 카렌스는 LPG니까 카렌스 정도 말고는 추천을 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차, 준준형, 중형차. 저는 사라고 하면은 경차를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수리비도 작게 들고, 조금 연료비라든지 유지비도 작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차량에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산에 있는 차들 중에서 몇 대를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우선 경차부터 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9년에 53,000km 주행거리 좋고요. LX 고급형 블랙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모닝에서 블랙 프리미엄, 무슨 프리미엄 붙은 건 제일 좋고 SLX는 제일 높은 등급으로 보시면 되고 중간 등급에 추가 옵션 좀 들어갔다 보면 됩니다. 무난한 은색 차량이고요. 그냥 경차입니다.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차량 실내 사용감이라든지 이런 거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거 충분히 괜찮고요. 보시면은 3박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라디에이터는 안 바뀌었고 본넷 양핸다 교환됐습니다. 그리고 270만원. 그 다음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입니다. 그루브 고급형입니다. 마티즈 같은 경우는 여기 루프렉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이제 옵션이 조금 좋냐 나쁘냐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실 수 있고요. 휠이 좀 기본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 같은 경우 더 그렇죠. 스파크가 뒤에 2012년 넘어서도 스파크가 나왔는데 그 모델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고 연식만 오래됐다 뿐이기 때문에 이제 요런 차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구입을 하시면은 좀 오래된 느낌도 안 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내비 매립이랑 후방 카메라 된 모습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단순 3개 있고 270만원입니다. 가격 대비해서 주행거리도 짧고 차량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다음은 준준형 차량입니다. 이제 라세티 프리미엄고요. 아까 말했듯이 미션 상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션 상태 잘 확인하시고, 라세티는 특히나 1.6이 인기가 없죠. 1.8이나 이제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잘 없습니다, 매물이. 그렇다 보니까 1.6 정도에서 결국 해야 되는데 힘은 조금 딸릴 수는 있지만은 디자인 오래된 느낌 안 나고요. 보시게 되면은 뭐 당연히 누유랑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실내 사용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2009년에 68,000km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컨디션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차는 어쨌거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성능을 보게 되면은 조금 있죠. 사이드 패널 여기 들어갔고요. 휀다,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서포터 이렇게 교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자, 다음은 프라이드입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추천해드린 차에는 없었는데 우연찮게 있어서 같이 추천해 드립니다. 프라이드 같은 경우도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소형차고요. 장구장 없기로 유명한 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디젤로 하면은 연비도 좋고 이렇게 했는데, 디젤은 아까 말했듯이 지금 운행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디젤은 구입을 하시면 안 되고, 요런 차들 7년에 13만 킬로 290만원 요런 차들도 한번 추천해 봤습니다. 교환은 2개 있고요. 자, 다음은 아베오입니다. 이 아베오 젠트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베오 젠트라가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고 판매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처리가 안 됩니다. 수출도 나가는 차가 아니고, 그래서 중고차의 시장에 남아있는 차들은 컨디션도 괜찮고 금액이 좀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년에 10만 킬로. 아베오는 크루즈보다 작고 프라이드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11년에 10만 킬로고요. 은색깔이고, 이것도 뒤에 나오는 모델이랑 이 디자인이랑 이런 게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쉐보레들이 오래된 차를 구입하시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도 달려져 있고, 보면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금액은 2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서는 없었는데 SM3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크게 안 바뀌었죠. 이제 뒤에 오면은 요 그릴 부분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래도 오래된 느낌이 크게 안 납니다. 그래서 10년에 4만 킬로 SE 등급이고요. 은색깔, 관리하기 편한 은색깔이고, 타이어나 이런 상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내를 보시면은 시트가 조금 직물인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보게 되면 3박자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280만원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좀 200만원대에서 추천을 중형까지 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차가 좀 큰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결국 로체나 인프 여기서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체 같은 경우는 이거는 LPG 모델이고 9년에 9만 킬로 뛰었습니다. 주행거리도 나쁘지 않고 차 관리도 좀 잘 된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은색깔이라서 크게 문제될 건 없고, LPG라서 사용하는데 연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키나 이런 건 없지만 조금 큰 차, 그래도 LPG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은 괜찮은 유지비 생각을 하시면은 나쁘지 않고 휀다 하나 교환되어 있습니다. 290만원, 299만원, 300만원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M5. 제가 중고차를 약 지금 한 13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인프가 진짜 많이 팔렸습니다. 왜냐면 인프를 비교 대상으로 보면은 결국 NF 소나타, 로체, 토스카 이런 모델이었는데 인프가 디자인이 그때 당시에 엄청 예뻤기 때문에 지금 봐도 나쁘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벤츠룩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많았고, 조금 젊으신 분들이 많이 타셨기 때문에 인프 또한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고장 없기로 좀 유명한 차고요. 파워 호수, 고압 호수 쪽 고압 점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체크를 하셔서 인프도 구입을 하시면 좋고요. 이 차를 보게 되면은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 차량 금액은 290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 차량은 조금 더 대수가 있지만은 저는 만약에 추천해라 그러면은 뉴모닝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여기서 추천할 것 같습니다. 요게 베스트 두 종이고, 그 다음은 이제 차량 크기랑 선택에 따라서 다른 차를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만원대 차량 구입을 하실 때 당연히 200만원대 차량을 구입을 하시더라도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이런 오일류들, 브레이크 오일류, 이런 것들을 교환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경정비 차를 구입을 하셨을 때 한 3, 40만원 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좋고요. 차를 구입을 하셔서 주행을 하시다가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완벽하게 새 차처럼 고쳐서 탈 수는 없고요. 그 안에서 예산을 잡고 정비소에서 급한 거 위주로만 조금씩 수리를 하셔서 타시면은 훌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처음 할 때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구입을 하시면은 차를 타시는 동안 고장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셔서 2, 3년 정도 아니면 뭐 작게는 1년 정도만 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큰 고장이 생겼을 때 폐차 요 정도 마음가짐으로만 구입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 차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200만원 추천 중고차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